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57번째 주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동물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왕벌이나 알파메일 침팬지가 선거를 통해 무리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쟤네들이 폭군이나 독재자란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사실상의 많은 동물들이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의 다수결은 폭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을 보장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인간의 민주적 경향은 인류 이전의 조상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내기도 합니다. 집단 의사결정은 동물들 간의 안정적 사회적 유대의 유지를 돕는 진화적 생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작은 그룹의 동물들이 의사결정과 합의를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죠. 얘네들이 인간처럼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인간 종족의 민주적 뿌리를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도 있답니다. 아니 대부분은 동물의 공화국에 가깝긴 합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큰 무리를 짓고 사는 말사슴은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뜯거나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며 보냅니다. 능름암뽀를 가진 이 친구들은 우리가 동이라고 부르는 의사결정 단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말사슴의 무리는 어른 사슴의 60% 이상이 일어나야 움직이기 시작하며 집단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발을 구르거나 하는 행위로 투표를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한 친구가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며 무리의 대장보다 실수를 덜 한다 하더라도 말사슴 무리는 그 친구의 독단적 결정보단 민주적 결정을 더 선호합니다. 사슴의 행동을 연구한 생물학자 라리사 콘라트와 티모시 로퍼에 따르면 이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주요 이유는 집단이 개인보다 덜 충동적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극단적인 결정을 덜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어느 한 개체의 충동을 잠재우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물학적 친척으로 인간과 98%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저 친구들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중 하나는 인간과 침팬지, 보노보는 권력 투쟁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공식적인 선거는 없지만 어떤 알파메일도 핵심 참정권자인 암컷의 지지 없이는 절대 오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암컷들에게 확실히 인정을 받은 후에야 알파메일의 지위에 오를 수 있죠. 만약 이 과정 없이 그 지위에 오른다면 알파메일임에도 절대 짝짓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멀지 않은 미래의 다른 수컷에 의해 그 정권은 엎어지고 말 거예요. 꿀벌 같은 고도로 사회화된 곤충들이 여왕을 위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제 군주제 치하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왕벌은 알을 낳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죠. 벌집을 운영하는 고된 일은 여왕벌의 자매나 딸들인 일벌들에게 맡겨버려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인간 유권자들처럼 심사숙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무리를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근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벌의 무리가 새둥지를 찾을 때면 여러 마리의 정찰벌이 나가서 새벌집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죠.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정찰벌들은 각각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일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은 정찰벌과 함께 군무를 춥니다. 그리고는 덜 인기 있는 장소를 선택한 벌들을 응징하러 갑니다. 그곳에 정찰벌을 들이받아서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의사결정도 벌침만큼 화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리의 생존을 위해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말사슴과 비슷하게 아프리카 물소는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1990년대 과학자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칭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투표를 하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암컷이 일어서서 한쪽 방향을 응시한 다음에 눕는 것이 그 방향으로 한 표를 던진다는 의미죠. 투표권은 성체 암컷들만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리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바퀴벌레는 개미나 벌처럼 고도화된 사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연구팀은 세계의 은신처가 있는 곳에 10마리의 바퀴벌레를 풀어놨어요. 바퀴벌레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하기에 불을 켜자마자 바퀴벌레들은 은신처로 잽싸게 숨어들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각각 25마리씩 2개 무리로 갈라졌고 각 무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은신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은신처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음에 첫 번째 실험보다 훨씬 더 큰 은신처를 3개 준비했더니
그때는 10마리가 한 무리를 이뤄 한 곳에 은신처로만 숨어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런 행동이 협력과 자원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집단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코 원숭이는 유인원이 아니라 원숭이지만 이 친구들의 통치 방식은 침팬지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두머리 수컷이 있죠.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암컷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고 견제도 당합니다. 영장류 학자 제임스 엘스와 필리스 리가 말하길 노란 개코 원숭이 집단에 전투 병력을 이동시키려 할 때 어떤 성체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가장 상위의 수컷과 암컷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상위 개코 원숭이가 모두 전투 병력 이동에 동의를 한다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동이 시작된답니다. 비둘기는 우리나라 도시에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민주적인 복잡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비둘기들이 그들의 리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리더는 결코 독재적으로 무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리더는 자기의 집단에 소속된 친구들의 성향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죠. 이렇게 나름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의사결정이 오래 걸립니다. 이동 경로를 선택해서 날아갈 때도 큰 집단은 작은 집단보다 출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미어캣은 목소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동할 때 몇 마리가 부드럽고 은밀한 목소리에 출발 신호를 내죠. 각각의 음성마다 목적지는 다르고요. 그럼 다른 미어캣들은 각자의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가는 출발 신호를 따라합니다. 그 소리들은 합쳐져서 마치 합창처럼 들리는데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따라하는 출발 신호가 무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구성원이 선택한 지역은 보통 다른 무리의 미어캣들도 모이는 핫스팟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무리한테 인기 있는 지역은 저 무리에게도 인기가 있겠죠. 이런 투표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미어캣들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열쇠인 건 틀림없어요. 아무래도 많은 구성원이 선택한 곳이 안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이번에는 몇몇 인간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동물은 그저 본성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도 뇌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학습을 하게 되죠. 상상외로 멋지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민주적인 절차보단 그냥 언니랑 뒹구는 걸 더 좋아하는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